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새빨간 거짓말. 기후재단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이 여름에 말하기에는 매우 도발적인 한마디죠. 정말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건 새빨간 거짓말일까요? 이런 이야기를 여기저기 하고 다니는 수상한 빙하학자 한 분 모시고 이야기 들어보려 합니다. 안녕하세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김성광입니다. 드디어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프로그램으로 편성되면서 두 번째 정규 방송 내보내게 됐습니다.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새빨간 거짓말 편, 바로 출발합니다. 네, 오늘은 극지연구소의 신진아 연구원님 모시고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부터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지연구소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일하고 있는 신진화입니다. 극지역 빙하, 남극이나 그린란드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이제 남극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과거 이산화탄소 농도 복원을 해서 과거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어떻게 변했는지를 연구를 했습니다. 아, 굉장히 네. 어렵습니다. 네. 네,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 네. 어, 자, 근황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지연구소는 극지에 있지 않고 인천에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인천 송도에 있습니다. 거의 아, 대부분 분들은 이제 인천 송도에서 연구를 하고요. 이제 네, 좀, 북극의 여름이나 남극의 여름 시절에 저희가 이제 현장에 가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샘플 같은 거를 확보를 하고요. 네, 이제 대부분의 이제 시간은 인천 네. 송도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비시즌과 시즌으로 나눠서 극지에도 있고 동시에 인천에도 아, 있으면서 빙하 연구를 한다는 거죠. 네. 아, 그렇군요. 그 지구 온난화 정말 새빨간 거짓말 맞습니까? 어, 네. 이거 굉장히 도발적인데요. 아, 네. 왜냐면 지구 역사 46억 년을 길게 늘었나 봤었을 때 지금은 다섯 번째 빙하기거든요. 아, 그러니까 뜨거워진다라는 건 사실 새빨간 거짓말이죠. 그렇구나. 네. 근데, 사실 이러한 네, 말은 기후 회의론자들이 많이 하는 거고요. 네. 사실 이제 지구의 역사적으로 늘어봤었을 때는 지구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아주 온도가 낮은 시기이긴 하지만 지금 저희가 살아가는 시기를 이제 늘어나도 봤었을 때는 좀 수상하긴 한 거죠. 음, 특히나 지구의 실측 데이터를 확보한 것은 1950년대부터 실측 데이터를 얻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좀 더 지구에서의 이제 빙하라든지 해양 태조물과 같은 그런 데이터를 과거 기후를 이렇게 연구를 했었을 때 특히 이제 빙하 코어로 80만 년 정도의 기후 데이터를 확보를 했었을 때 보면은 지금이 조금 사실 심상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예, 새빨간 거짓말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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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확한 주장은 아니군요. 네. 근데 사실 80만 기후 년, 회의론자들이 예, 그죠. 하는 말들이었어요. 예. 아니, 그 80만 년이라는 빙하 코어를 들여다봤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얼만큼 빙하를 네. 파내야지 80만 년 전까지 돌아갈 수 있는 건가요? 한 남극 빙하 코어로 한 3,000m 이상을 뚫어야지 한 80만 년 정도의 아,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3km 정도 채취를 해서 확인을 해야지 볼 수 있는 거네요. 네. 그런데 그린란드에 다녀오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네. 빙하층의 이산화탄소 변화를 좀 보셨다고 하는데 실제로 지금 그 주장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사실 이산화탄소의 농도는 남극 빙하 코어로만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남극 빙하 코어로 지금까지 80만 년 정도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 전만한 건 아니고 이제 많은 이제 과학자들의 힘으로 이제 진행이 됐었고요. 80만 년 동안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쭉 들여다보게 되면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180ppm에서 280ppm을 왔다 갔다 주기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보게 되면은 꼭 일정하게 꼭 선을 그은 것 같이 이렇게 바운더리를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러한 변화가 딱 10만 년 주기에 뚝뚝뚝뚝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온도라든지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좀 낮아져야 되는데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러한 그 자연적인 하나의 한계선들을 훌쩍 뛰어넘어 버렸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그 데이터를 봤었을 때 확실히 인류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의 농도도 급격하게 높아지고 지구의 온도도 높아짐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청취자들이 들으면 280ppm 하면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나만 좀 네. 짚고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제가 듣기로 400ppm이 넘고
그리고 네. 280 ppm이 좀 일반적인 수준이었다라고 본다면 그 ppm의 개념을 설명해 주시고 어떤 변화가 있었길래 그런 크게 드라마틱하게 수치가 올라갔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ppm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러니까 공기 분자 10만 개를 딱 잡았었을 때 거기에 차지하는 이산화탄소의 퍼센테이지를 말을 하는 건데요. 아주 쉽게 단위를 변환을 시키면 아까 400 ppm이라는 것을 우리 익숙한 단위로 표현을 하게 되면 0.04%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음. 작은 양인데요. 그래서 280 ppm이라고 하면 한 0.03%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네. 좀 어렵지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저희가 했는데 사실 조금 더 이제 네. 더 과거로 돌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왜 빙하학자가 네. 되기로 결정하셨나요? 아. 아. 네. 네. 사실 저는 지구의 역사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사실 제가 학부는 아. 지질학을 했었는데요. 네. 그때 가장 재밌어 했던 것은 지구의 역사를 가르치는 이제 그런 학문들이 재밌었었는데 그때는 이제 음. 막연히 '아 지구의 역사가 재밌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지구의 역사로 연구를 하고 밥을 벌어 먹을 수 있다.'라는 이 생각까지는 넘어갈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음. 그러다 막연히 '아 석사를 한번 해 볼까?'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실험실들의 문을 두드리다가 그 교수님들 홈페이지를 쭉 보는데 빙하를 연구하는 실험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하. 빙하 연구하는 곳이 고기후를 연구하는 곳이라는 것은 몰랐었어요, 사실은. 네. 예. 그러다가 이제 그냥 교수님과 이야기를 하고 하다 기회를 얻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원하는 과거 기후를 연구하는 네. 실험실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연히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구의 역사에 관심이 있다가 기후학자 비슷한 빙하학자가 되셨군요. 네. 사실 제가 빙하를 이용을 해서 과거 기후를 연구를 하는 사람이라 사실 고기후 학자라는 표현이 쪼끔 더 맞을 것 같긴 해요. 아, 그래요? 고기후학자요? 예. 아, 네. 예. 근데 약간 음. 빙하학자라고 하면 더 멋있어 보여 가지고 빙하학자라고 하고 돌아다닙니다. 네. 네. 그러면은 제가 고기후학자라고 명칭을 그렇게 하는 게 좋겠네요. 좀 네. 이어서 좀 이야기를 가보겠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듣기로는 최근 아니죠. 한 네.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에 캐나다에서 연구를 좀 네네.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2020 년도부터 한 2년 정도 캐나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지냈었었는데요. 네. 이제 그때 제가 지냈던 것은 에드먼턴이라는 지역인데 그 지역이 이제 캐나다 로키 마운틴 그러니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었고요. 제가 했던 연구가 캐나다 로키 마운틴에 있는 그 콜롬비아 아이스필드라고 굉장히 유명한 관광지잖아요. 네. 혹시 가 보셨나요? 네. 저도 사실 캐나다에 좀 살았습니다. 네. 혹시 가 보셨나요? 네. 저는 갔다 역으로만 가 왔습니다. 보고 네. 겨울에 진짜요? 가봤어요. 네. 저는 그 관광지는 못 가고 거기서 쪼끔 이제 더 상부로 올라가서 그 음. 지역의 눈시료와 이제 빙하 코어를 이용을 해서 이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 음. 저는 제가 기후 변화 때문에 제 연구에 영향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물론 이 첫 아. 번째로는 코로나 때문에 이제 제가 어 그 잡 오퍼를 받았지만 빨리 못 넘어갔던 그러한 이제 문제도 있긴 했었지만 이제 두 번째로 문제는 캐나다에서 저희가 10 미터 정도의 빙하 코어를 확보를 했었습니다. 음. 그런데 한번 저희가 아주 기초적인 물동이 원소나 주요 이온을 딱 측정해 가지고 쭉 봤더니 보통은 물동이 원소나 주요 이온을 이용을 하게 되면 계절적인 변화가 보이거든요. 이렇게 뭐 여름은 높고 겨울은 낮고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화들이 보이는데 네. 10 미터 코어의 데이터를 들여다보니까 반 이상이 이미 현장에서 다 녹았던 거예요, 기후 변화 때문에. 음. 녹고 다시 다 얼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어. 보통 빙하 연구를 하려면은 눈이 연속적으로 내리고 한 번도 녹지 않은 채 잘 보존된 지역을 확보를 해서 시출을 해서 샘플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래야지 연속적인 그렇죠. 예, 예. 연차적으로 어떻게 쌓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니까요. 맞아요. 네. 예. 그런데 그게 다 믹스가 돼 버린 상태가 됐던 거죠. 아. 그래서 연구가 실패했다라는 거 선언을 하고 네. '아 더 이상 있으면은 위험할 수 있겠다.' 왜냐면은 박사후 연구원이라는 게 빨리 실적을 얻고 정규직을 잡아야 되는 위치에 있으니까요. 아. 그래서 '안 되겠다.' 해서 이 여기저기 알아보고 극지연구소를 열심히 도피했습니다. 네. 아하. 네, 지금 저희는 예, 고기후 학자인 신진아 선생님의 예, 생에 대해서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다시 저희가 이제 연구 얘기로 돌아와야 할 것 같아요. 이쯤 되면은 이제 기후 문제와 그리고 빙하학자 그 사이의 연관관계에 대해서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이해를 바탕으로 조금 더 이야기를 나가보려고 합니다. 아니, 그린란드까지 가서 이제 네. 얼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뭐라 그래야 되나요? 빙하? 예, 빙하죠. 예. 예, 빙하를 이렇게 채취한 다음에 위스키를 따라서 언더락을 마셨다. 예, 그런 아. 에피소드를 한번 지난번에 들었던 적이 있어요. 네. 아, 보통은 그 빙하의 한 50m 이후부터는 이제 가스들이 이제 대기 중에 가스들이 빙상에 이렇게 포집되게 되는데요. 네. 어떻게 이제 저희가 약간 좀 가지고 있는 허세들이 있습니다. 그 빙하에 음, 포집되어 있는 기체들을 톡톡톡톡 이게 느껴보면서 위스키를 마시는 게 이게 전통이 됐는데요. 그 아하, 이유는 이산화탄소 연구와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이산화탄소 연구의 첫 시작이 사실 위스키와 관련이 되거든요. 네, 어떤 이제 프랑스 과학자가 남극의 시추 현장에 가서 매일 밤 마시는 위스키 한 잔으로 이렇게 버티고 있었는데요. 음, 그날따라 그 위스키에 넣어 먹는 얼음이 다 떨어져서 얼음이 없으니까 그냥 뭐 옆에 있는 빙 하나 넣어볼까 해가지고 넣었는데 이상하게 위스키가 뽀글뽀글뽀글뽀글 꼭 사이다처럼 이렇게 예, 탄산이 막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음, 이게 뭐지? 하다가 그분이 얼음과 빙하가 다르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얼음은 저희가 이제 냉장고에서 꺼낸 그 얼음에는 공기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빙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거 대기가 그때 이제 만들어질 때 당시에 대기가 어, 빙하 코어에 그대로 이렇게 있어서 있다라는 걸 알게 됐고 그런 것들을 약간 좀 아직도 전통적으로 좀 저희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음, 현장에서 뭐 술을 마셔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한 100m 정도의 좀 긴 빙하 코어를 얻어서 그 빙하 음, 코어를 위스키에다가 넣어서 이렇게 그 위스키에 툭툭툭툭 터지는 그 방울을 보면서 위스키 한 잔을 하는 것을 예, 낙으로 지냈었습니다. 아, 네. 결국 예. 술 마시는 게 즐거웠다는 얘기로 저희가 빠지면 논지의 일탈이기 네. 때문에 이산화탄소의 양이 분명히 다를 네. 것 같아요. 네. 100m에서도 좀 더 과거와 그리고 100m보다 좀 더 얕은 곳, 그 이산화탄소 네. 양이 다를 것 같은데 좀 차이가 있나요? 사실 사이트마다 100m라고 하더라도 연령이 다르긴 하거든요. 그래서 음, 정확하게 말을 못하지만 만약에 뭐 그린란드에서 100m라고 하면 한 300년 정도니까 지금으로부터 300년 전이라고 하면 그때쯤이면 음, 아마 제 생각에는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한 280 ppm 그쪽이었을 것 산업화 같거든요. 그렇게 직전이죠. 되면 네. 예, 그때 레벨이니까 한 0.03%의 양이라고 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훨씬 그러면은 적었죠. 지금에 비하면 절반보단 조금 많은 정도가 되겠네요. 네. 와. 근데 또 이게 굉장히 또 위험하다면서요. 아, 네. 거기에 이제 저희도 모르는 이제 미생물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이제 최근 네. 연구들에서 어, 연구 동토층을 연구를 한 것들에서 이제 거기서 그때 당시에 박테리아들이 아직도 살아 있는 음, 것 같다고 하는 보고들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이것이 대기 중으로 왔었을 때 생존해 있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많은 논의가 있는 것 같긴 한데 네. 그래서 그때 한창 코로나 때 많이 나왔던 이야기들 중 하나가 이제 기후 변화로 이러한 음, 코로나 같은 이벤트들이 아주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했던 거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음, 아마 온도가 높아지면서 빙하나 혹은 뭐 영구 녹토층에서 나오는 그런 미지의 그 박테리아 때문에 또 저희가 영향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 또 네. 박테리아랑 바이러스랑 또 다르잖아요. 아, 바이러스 이야기도 좀 하나 해주세요. 왜냐, 저희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랑 어떤 네. 차이가 있는지, 빙하 속에 있는 바이러스는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제가 모르고 박테리아라고 했네요. 바이러스였습니다. 네. 네, 네, 고기류 연구를 네. 하시다 보니까 예, 너무 열심히 네. 연구하셔서 뭐 박테리아가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예, 그 미생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예, 네네. 저희 이제 네. 다른 극연구소 다른 팀에서 이제 빙하코어에 있는 미생물을 연구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직도 저희는 결과는 아직 정확하게 얻지는 못했지만, 예, 음. 저희 재미있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혹시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러니까 캐나다에서 경험했던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그런 바이러스가 인간 사회에 상륙할 수도 있다라고 보세요?
만약에 사실 이거의 이슈는 예. 연구 만들어진 동토층이 지가 해빙되면. 한참 오래된 시기에 만들어진 거기 때문에 저희가 면역이 없을 경우에는 아마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음, 면역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고기후를 연구하고 있는 신진아 연구원님의 이야기, 생애사를 듣고, 그리고 심지어 그린란드까지 네. 갔다가, 그리고 미제 바이러스에 노출될 뻔한, 어쩌면 노출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몸에 반응이 예. 없었을 수 있는 거 술을 아닙니까? 술이랑 같이 먹었기 때문에 괜찮았을 겁니다. 아, 네. 네, 그런 네. 상황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가 캐나다 그린란드를 거쳐서 다시 극지연구소로 돌아왔습니다. 극지에서 만난 연구자들에 대한 좀 이야기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제가 궁금한 거는요. 기후 위기를 놓고서 좀 각국별로 그리고 지역마다 분명히 태도가 다를 것 같거든요. 좀 대표적으로 한국과 유럽 또 그린란드에서 만난 또 다른 지역의 사람들 이야기를 기후 인식 차이를 기준으로 해서 좀 한번 들어보고 싶거든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래도 저희가 기후를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인식은 당연히 다 잘하고 있고, 네. 근데 이것을 어떻게 액션화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거에 대한 차이는 조금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제 생각에는 문화 차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음, 들면, 그래서 지구를 사랑하는 마음은 다 똑같은데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의 차이라고 해서 저는 받아들였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아무래도 한국은 이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내가 좀 남들과 다른 행동을 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두려워하지 않을까? 그래서 내가 기후를 위해서 어떠한 액션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거를 그래 대놓고 이렇게 나 이런 거를 해라고 말을 하는 비율은 좀 적은 것 같고, 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비율은 당연히 어느 나라나 다 똑같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근데 조금 차이가 있는 거는 각각 나라의 시스템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저희 음, 인천 송도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이제 새로 만들어진 도시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어떠한 공간을 가기 위해서 대중교통이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가까운 곳인데도 대중교통을 30분 걸리는 경우도 되게 많고, 음, 그러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자가용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죠. 근데 저희가 그때 참여했던, 이제 그린란드에 참여했던 분들은 이제 거의 대부분 덴마크인들이 중심으로 되어 있었는데, 특히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많이 오셨거든요. 네. 근데 덴마크 코펜하겐의 경우는 굉장히 자전거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는 기후를 위해서, 자기들은 기후를 위해서 출근할 때 평일에는 무조건 자전거를 이용을 한다고, 음, 자동차를 절대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어떻게든 친환경적으로 생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필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거 결국은 이렇게 마음을 먹은 대로 이어질 수 있었던 거는 결국은 사회적 시스템 차이인 것 같아요. 음, 예, 저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자가용으로 네, 출퇴근하시나요? 아니면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시나요? 아니면 자전거를 저, 통해서 출퇴근하시나요? 저 대중교통 이용합니다. 네. 네. 사, 왜냐면 운전이 더 무섭기 때문에. 네, 네, 전 딴, 사회적으로 준비가 안 되어 네, 있는 이 한국적 인프라 네, 안에서 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고기후 연구자 신진아 연구원님의 모습에 박수 한번. 네. 이어서 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한편 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기후 활동가뿐만 아니라 연구자들 사이에서 굉장히 음. 많다, 빈번하다라고 듣거든요. 어느 정도로 좀 심각할까요? 사실 이거가 얼마 정도다라고 수치하기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나 이제 제가 박사 과정으로 연구를 했었을 때 제 친구들이 현생 대기를 이제 연구를 하는 친구들이라 지금 음, 기후가 어떤 식으로 변화하고 있는지를 이제 계속 매일매일 데이터를 보는 친구들이었었어요. 네. 모델링을 하고 하는 친구들이었는데 이 친구들은 이러한 데이터들을 매번 보고 있다 보니까 밝은 미래를 보는 게 아니라 어두운 미래를 계속 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음, 굉장히 저희가 다들 마음적으로 조금 힘들었고, 네. 특히 우리가 기후를 연구를 하고 이렇게 암담한 미래가 우리가 그려질 것을 보고 있는데 음,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 무엇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조금씩 저희들이 액션을 하긴 했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일주일에 두세 번은 채소만 먹자. 왜냐하면 음, 그 육류 섭취가 그 온실기체 발생 한 15% 정도가 이제 차지하기 때문에 꼭 불필요한 육류 섭취만 줄여나가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꼭 매일매일 육식을 먹을 필요가 있나? 한번 줄여볼까 해서 이렇게
약속을 해서 일주일에 한 3번 정도는 예 채식을 해 보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요즘에 하고 있는 액션 중 하나가 음. 맛있는 비건 레스토랑을 찾아서 네. 지인들을 데려가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오. 맛있으니까 이게 비건인 줄 몰라요 다들. 제가 모실 테니까 근데 저도 좀 데려가 주세요. 네. 많습니다. 요즘에 정말 많거든요. 네. 예. 그래서 어. 또 장점은 먹고 났었을 때 이제 소화도 너무 잘 돼서 속도 편한 그런 아하. 장점도 있어서 네. 예. 그러면서 꼭 친구들과 외식할 때 굳이 이제 육식을 하지 않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하면서 지금 이제 음.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린란드 가서 혹은 다른 연구자들을 만날 때는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건 색깔간 거짓말이야." 뭐 이런 얘기 안 하시나 봐요? 당연히 못하죠. 아 네. 네. 아니 이렇게 그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라고 주장을 하기 위해서 그럼 저희 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좀 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비건 식단으로 바꾸는 것도 방법이겠는데 또 혹은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을 할 수도 있겠는데 사실 지금 이제 가장 큰 원인은 탄소 배출이니까 탄소 배출을 당장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요. 네.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개인의 노력인데 개인의 노력의 경우는 탄소 배출이 한 20% 정도의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네. 거의 대부분은 사실 정부와 기업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음. 저희가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는 정치인들의 투표를 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네. 탄소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짜는 사람들을 더 지지해 주고 그러한 음.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국회에 갈 수 있도록 해서 지구 탄소 배출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게 하는 방법인 것 같고 안 개인적인 그래도 노력은 네. 네. 올해 초부터 기후정치 바람이라는 곳에서 각 광역 네. 단위별로 1,000명씩 전국에 17,000명 대상으로 기후 위기에 대해서 음. 어떻게 인지하고 있는지 물어봤는데 33.5%, 한 3분의 1 가량이 기후 위기로 인한 우울증을 겪고 있다. 불안감을 아. 느낀다. 잠을 잘 수 없다. 뭐 이런 응답을 했습니다. 그중에서도 네. 기후 위기가 본격적으로 본인들한테 체감되는 산불이 많이 나는 지역, 특히 네. 강원도, 특히 네. 작년에는 산불이 굉장히 심했었잖아요. 그래서 울진 원자력 발전소까지 덮쳤던 원자력 발전소가 뭐 문제에 봉착하진 않았지만 그만큼 위험했던 네, 순간이었는데 그런 지역에 사시는 분들은 더더욱 우울증, 기후 우울증을 음. 호소했더라고요. 근데 이런 기후 우울증, 그러니까 저희 시민들의 입장에서의 그런 접근보다도 어쩌면 기업과 정부에서의 그런 규제라든지 네. 대안 마련이 중요한데 사실 탄소 중립, 탄소 배출권 얘기를 계속 저희가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잘 진행되는 건지 사실 잘 모르겠다라는 반응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건 저도요. 예. 네. 왜냐하면 최근에 한번 어떻게 어 그런 관련된 연구소와 인터뷰할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쪽 취지는 결국은 현 정권의 영향을 받는 곳이기 때문에 현 정권의 방향으로 가는 건데 현 정권은 탄소 배출을 줄이는 거에 대해서 아주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음. 예 저도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많이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전 세계에서 2050 년이면 탄소 제로를 달성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긴 네. 있는데 만약 이거를 그 시기까지 우리가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에게 분명히 불이익이 다가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예 그거를 위해서 사실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정신과 노력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2021년이랑 22년에 국제연합, 그러니까 유엔 산하 협의체인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IPCC에서 6번째 보고서를 좀 두 차례에 걸쳐서 나눠냈죠. 근데 당시에 네. 이제 많은 환경 단체에서 지구 온난화 막는 일이 내일이면 늦는다 이런 주장을 엄청 했었어요. 네. 근데 작년에도 분명 내일 안 하면 늦는다고 했고 요즘에도 기후 활동과 관련해서 기후위 관련해서 내일 당장 바꾸지 않으면 늦는다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이쯤이면은 이미 늦은 거 아닌가. 그래서 사실 지구가 이미 너무 많이 뜨거워진 거 아닌가. 정말로 이거 바꿀 수 있는 건가 좀 이런 우려도 되거든요. 제가
가끔씩 기후를 생각할 때마다 다이어트가 생각이 나거든요. 운동이 생각이 나는데 막 네. 그런 그래서 운동이 너무 요즘에 다이어트에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 촬영 그 유튜브를 검색해 보면서 네. 사람들 고민 상담을 해 주는 그런 라이브 방송을 한번 우연히 보게 됐는데요. 음. 그중에 고민들이 이런 게 있었어요. '아 내가 40 대인데 50 대인데 지금 운동해도 괜찮을까요?' 네. 근데 지금 생각해 보게 되면 그 나이대 해도 늦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음. 20대 하면 더 빨리 근육을 쉽게 생성할 수는 있지만 생성이 느린 거인 것뿐이지 생성을 못하는 건 아닌 거잖아요. 그죠. 반대로 기후 문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음. 지금 당장 하면 당연히 10년 전에 했었으면 더 많은 효과가 있었긴 하겠지만 네. 그래도 늦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당장 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지금에서 늦었다.'라기보다 언제든지 늦는 시기는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음. 당장 하면 예 그래도 내일보다는 훨씬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아. 생각됩니다. 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거를 마치 네. 캐치프레이즈처럼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네. 신진아 연구원님께서 가제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네. 새빨간 거짓말이다." 책을 사실 낸다고 합니다. 아 네. 초안은 다 썼는데 지금 출판 계획이 지금 미정이라 언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네. 사실은 네. '내일이면 늦는다.'라는 주장과 함께 저희가 빨리 하루라도 빨리 저희의 그 기후 위기에 대한 태도를 바꿔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 되게끔 해 보자.'라는 취지에서 책을 내신다는 건데 이 책 몇만 부 팔릴 걸로 예상되십니까? 일단 가장 인기 없는 기후 관련된 책이라서 일단 예 초판이라도 잘 팔아보는 게 저희 목표이고요. 네. 음. 네. 네. 초판을 잘 팔아보는 것이 저희 목표입니다.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같은 경우에 살충제와 네. 제초제 사용에 경종을 울리면서 한국에서만 지난 한 20년 동안 15만 부 아. 팔렸다고 하거든요. 영문판으로도 좀 내시는 거죠? 세계적으로 한 50만 아. 부, 100만 부 생각하면서 일단 한국에서 인기가 있어야 해외 판권이 팔릴 텐데. 좀 책의 네. 내용은 어떤 내용이 들어갈까요? 좀 궁금한데요.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한 파트는 이제 빙하 음. 코어로 보거나 과거 기후 데이터를 통해서 지금의 지구가 어떠한 상태인지를 음. 보여주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고요. 네. 두 번째 파트는 이제 제가 그린란드 프로젝트에 참여한 이야기를 아주 캐주얼하게 담았고 이제 마지막 파트는 어 박사후 연구원으로서의 이제 고민들 그런 것들을 음. 중심으로 적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에세이예요. 앞에 네. 첫 번째, 두 번째는 대략 들어본 것 같은데 세 번째는 아직 못 네. 들어본 것 같습니다. 네. 아 어떤 고민을 네. 하는지 기후와 관련된 고민인가요? 아니면은 뭐 다른 고민인가요? 뭐 아무래도 저희 같은 위치가 불안정하다 보니까 특히나 요즘처럼 이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서 더 위치가 불안정해져서 네. 연구자로서 호기심 있는 연구 주제를 찾는 것보다는 '아 내가 어떻게 음. 살아남을까.'를 초점을 해서 연구를 하다 보니까 하게 약간 연구가 재미가 없어지고 약간 직장인 마인드로 연구를 하게 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아. 고민들이 좀 네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네. 현재 상황과 관련해서 고기후 연구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까요? 어 아무래도 이제 연구비 삭감으로 인해서 저희가 뭐 현장을 못 가게 되는 그런 일들도 있기 때문에 영향을 안 끼친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네. 다시 R&D 비용이 복구가 된다는데 혹시 극지연구소는 복구가 되나요? 일부만 좀 복구가 되고 일부는 복구가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던데. 그거는 저희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복구가 되길 네. 바라면서 네, 앞으로 네. 계획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죠. 계속해서 제가 이제 매번 대중적인 강의를 나가거나 하면 제가 소개할 때 "지구의 과거가 궁금한 빙하학자입니다."라고 이제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네. 요즘에는 지구의 과거가 정말 궁금하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다시 네. 지구의 과거가 궁금한 과학자로 예 되는 것이 저의 계획입니다. 네. 직장인이 네. 되어버린 연구원. 다시 연구 열정 네. 살려보고 싶다. 이게 계획이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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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길 바라는데요. 자, 그러면은 좀 마지막 한마디 주시죠. 사실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 주장은 사실은 책 팔기 위함 아니었냐라는 청취자들의 비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정말 네.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다. 제가 반복하면서 자꾸만 책 선전하고 있는데 책 선전이 아니라 오늘 하고 싶은 얘기랑 굉장히 중요한 관련 있는 주제다라는 이야기를 마지막 한마디로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2021년도에 발표한 그 IPCC 레포트에서 2100년도에 이제 지구 온도에 대한 시나리오를 보여줬는데요. 산업혁명 이전에 비해서 1.5도 혹은 4도 이상 온도가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이 방송을 보게 될 청소년이나 이제 청소년 경우는 2100년을 아마 살게 되겠죠? 그때 만약에 2100년도에 됐었을 때 2021년도에 발간된 IPCC 레포트를 보고 과학자들 새빨간 거짓말쟁이들이라고 비웃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때는 아, 지구의 온도가 4도가 아니라 산업혁명에 비해서 한 1.5도 정도만 상승해서 지구가 굉장히 선선한 상태로 유지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중요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4도가 네, 아니라 1.5도 정도만 올랐으면 좋겠다. 선선한 지구가 네. 지구로 남았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해주셨습니다. 방송 출연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극지연구소의 신진아 연구원이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온실가스 측정소는 미국 하와이의 마우나로아 산에 있습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운영하는 이 측정소에서 지난 5월 이산화탄소 평균 농도를 발표했는데요. 426.9 ppm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2023년 5월과 비교하면 2.9 ppm이 증가한 수치인데요. 유엔이 마지노선으로 설정한 450 ppm에 도달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속도면 앞으로 10년 안에 450 ppm에 도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구 온난화로 진행되는 기후위기 이제 늦은 걸까요? 아니면 새빨간 거짓말로 만들 수 있을까요? 극지연구소의 신진아 연구원님과의 인터뷰로 진행된 지구가 뜨거워진다는 새빨간 거짓말 편은 지구가 뜨거워지는 일이 새빨간 거짓말이 될 수 있게 온난화를 막아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나요? 앞으로 이런 내용을 모아서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이야기 풀어보고자 합니다. 다시 프로그램을 소개하면요. 저희는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라는 프로그램이고요.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의 팟캐스트입니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대체로 아시는 바와 같이 인류세란 인간의 과학적, 산업적, 경제적 활동이 지구에 지울 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있는 현상을 반영하기 위해 제안된 새 지질 시대였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플라스틱, 이산화탄소, 방사능물질, 콘크리트 등 인간이 만들어낸 물질로 인해 지구가 손상된 산업혁명 이후의 시기를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죠. 기후변화와 자연재난, 환경파괴와 대규모 멸종, 산업고도화와 불평등 심화, 이것들이 인류세의 대표적인 문제의 징후입니다. 여기 카이스트 인류세 연구센터는 다양한 학문적 관점으로 인류세의 과학적, 물질적, 사회적 증거를 탐색하고 인류세의 의미와 새로운 미래를 모색하는 연구기관입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은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의 인류세에 대한 이해를 돕는 목적으로 제작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인류세 연구센터의 간판 프로그램 인류세가 궁금한 연구조교의 진행을 맡은 김성광이었습니다.